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체결 강도 골든크로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도요, 계속해서 이런 그 기법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파헤치고, 그리고 계속 분석하고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는 들어봤는데, 이제 체결 강도의 골든크로스, 처음 들었다고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체결 강도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체결 강도의 의미, 체결 강도를 활용하는 것들, 저희가 수없이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에. 그래서 제 영상에서 그 체결 강도라고 치시면은 검색이 되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골든 크로스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페이크도 있고 그게 효과적으로 볼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는데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골든 크로스 찾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난 영상 봤다고 생각이 가정을 하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체결 강도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노란 색깔이 5일 체결 강도 이동 평균이고요. 20일이 이동 평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어, 그 이동 평균선의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이 체결 강도 이동 평균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X축은 시간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Y축이요.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없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 체결 강도는 0부터 500%까지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전에 영상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이동 평균선 그 체결 강도의 수치와 제일 높을 때의 체결 강도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매도 거래량, 매수 거래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가 500, 최소치가 0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매도 거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0이면은 이게 뭐 500이에요. 이러면 이제 500%죠. 5배가 차이 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범위는 0부터 500까지 수치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한 20, 여기는 한 150 정도. 요 정도 범주 안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이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Y축을 보시면 지금 좀 제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것은 평균이 5일 평균이 130에서 하단 50까지 요 정도 범주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 패턴 안에서 놀기 때문에 뭐 RSI 값이라든지 뭐 CCI 값이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Y축이 무수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에요. 그런 지표가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왔을 때 이게 계속해서 어, 지표도 빠진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골든크로스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여기 골든크로스 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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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보시면은 1년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개, 15, 20, 한 4, 5개 됩니다. 그럼 1년 반 동안에 이 시그널이 24,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 당연히 아시죠? 5일선과 21선이 우상향하는데 골든 크로스가 좋다. 보통 이게 얘기하죠. 가격 이동 평균선. 근데 이거는 그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심리적인 힘겨루기가 서서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트렌드를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80 정도, 7, 80 정도 여기 보이시죠? 80, 85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트렌드를 이렇게 놓고 그랬을 때 여기 아래에서 한 요 정도 여기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그 시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거예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저 여기 아래쪽이죠. 볼게요. 요게 4월 13일, 12일, 13일 정도입니다. 22년도 4월 13일.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3월 13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1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12일 요 구간이죠. 2022년도 4월 12일 요 구간이죠. 4월 12일 여기 요때 뭐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 뭐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체결 강도의 그 트렌드 자체가 스무스하게 바뀌는 그런 구간이죠. 결국 여기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좀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쭉 많이 아래 있죠. 요거는 이제 골든 크로스 되는 그 시점이 한 70 정도에 있어요. 70 정도에 이게 8월 24, 25일 요 정도입니다. 8월 24, 25. 8월 24, 24, 25. 여기죠. 요 구간. 여기도 보시면은 22년 8월 24, 25인데 이 트렌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을 이렇게 좀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기울기 자체가 이제 많이 꺾였을 때보다는 그래도 덜 꺾였을 때 이 확률이 좀 높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트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밑에 쪽에 좀 보면은 여기 있죠. 11월 28일, 29일. 11월 28일, 29일.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때요? 아까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았잖아요. 이 이평선 기울기 가팔았는데 여기는 가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사실은 시그널이 없어요. 이거 시그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걸 봤을 때 체결 강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생각보다 높지 않은 가격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에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지금 보시면은 12월 21일 2022년 12월 21일 21일 이 구간 있죠. 이게 보면은 어때요? 그 상투예요, 상투. 그러니까 상당히 뭐 100과 근접한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5일선과 20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것은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또 심리가 많이 매수세로 몰렸고 최근도 많이 매수세로 몰렸기 때문에 그게
최근 게 더 역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체결 강도 이 매매법에 의해서 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요. 제가 왜 자꾸 이 체결 강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뭐에 대한 지표냐면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매수 매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매수를 하려면 매도자가 있어야 돼요. 같죠? 매수 횟수는 아니지만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같아요. 근데 이건 뭔 말이냐면 그 호가창에서 비싸게 매수하려는 사람과 호가 아래에서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율이기 때문에 또 이게 왜곡이 되지가 않아요. 잘 어떤 값이면은 왜곡이 될 텐데 거래량인데다가 비율이기 때문에 왜곡이 잘 되지가 않고 또 심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체결 강도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래량과 심리,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단순하게 체결 강도가 매수 심리 100 이상이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 100 이하면 매도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해석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골든 크로스라는 것이 있고 그 골든 크로스가 어떤 지점 아래에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의 오름과 내림은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같아요. 하지만은 그거를 비싸게 살려고 하냐, 싸게 팔려고 하냐, 그죠? 그걸 비싸게 팔려고 하냐, 또는 비싸게 살려고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거는 매수와 매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량이 체결된 이후의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장중에 계속해서 지수적으로 변하고 장마감 10분 전에 20분 전에 이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종가 매매도 할 수가 있고 요걸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대충 봤을 때의 매수 포인트, 그리고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의 보조지표 해석 방법보다는 훨씬 더 신뢰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신뢰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좀 더 제가 좀 공부를 더 해보고요.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흔히 속된 말로 노가다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지표로 하거나 검색식으로 찾기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